3년 정도 됐는데 아직 반성 안 해봤지. 반성 다 하면 계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합칠 생각도 해볼 의향 있어요. 다시 합친다. 얘 그리고 서둘러서 내 아이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할 수 없었다. 마이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해한 것 같았고 내 침묵이 내가 너무 기뻐서 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생각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 반복되는 거만한 말에 재혼을 고려해 볼지도 몰라. 드디어 답장이 왔어. 재혼했어요. 저는 33세 주부 올리비아입니다. 3년 전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해서 지금은 새로운 길을 걷는 전 남편과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은 매우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전 남편 마이클을 만났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우리의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업 전화 위해 직장 방문 중매 결혼은 흔한 일이었지만 부모님은 제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을 바라셨고 부모님의 동의하에 그와의 관계를 지지해 주셨고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빨리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이클은 가정적인 남자이고 온화한 성격이어서 결혼 후 결혼 생활이 순조로웠어요. 남편의 부탁으로 전업주부가 되어서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을 부양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 하지만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남편의 태도가 크게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저녁 준비가 됐는데 죄송해요. 곧 준비될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이 항상 말하던 갑작스러운 거친 말투에 깜짝 놀랐어요. 친절하게도 말투가 갑자기 확 바뀌어서 할 말을 못하더니 초조하게. 배고프니까 빨리 밥 차려. 미안 조금만 더 주세요. 급하게 요리를 계속했는데 5분쯤 뒤에 한숨을 쉬더니 식당으로 향하더군요. 사람 방 그러다가 그 사람 방에서 옷장 여는 소리가 들렸어. 내가 외식할게 그 사람 코트 입고 거실로 돌아왔는데 고기만 굽기만 하면 다 되니까 너무 늦었어. 난 할 수 있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다음엔 빨리 익도록 하라고 급하게 나가는데 남편이 빨리 먹고 싶다고 해서 남편에게 설명할 틈도 없이 급하게 메뉴를 바꿨어요. 나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어요. 내가 화나게 짓을 했나?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나? 지금까지의 대화를 반성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이 다음 날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 아침에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침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슬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집에 돌아왔을 때 사실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무런 기미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고급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아서 나를 주곤 했어.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없었고 내가 한숨을 쉬면서 아마 늦은 오후까지 잠을 잘 걸까? 집안일을 시작하다 청소기 소리가 귀찮은 것 같아 짜증이 난 듯 거실로 들어왔다. 야 너무 시끄러워. 머리가 아프다. 청소기를 꺼라. 눈부시게 소리 지르며 나는 그 강렬함에 깜짝 놀라서 청소기 껐어. 일어났어. 너 때문에 깬 거야. 일부러 괴롭히려는 거야? 전혀. 난 그냥 평소대로 청소만 하고 그럼 그만 자려고 하는 중이야. 방해하지 마. 미안. 그 사람이 시끄럽게 발을 구르며 방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날 남편은 늦은 오후까지 자고 말았지. 당연히 결혼 기념일 준비는 아무것도 없었어. 기분이 안 좋아. 일어나 짜증나게 물어봤어야. 오늘 저녁은 뭐지 혹시나 해서 쇠고기 스튜를 준비했는데 밥을 차린 후 조용히 식사를 하고 바로 돌아왔다. 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을 완전히 잊은 듯 보였으나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는 너무 겁을 먹었다. 그 이후로 그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이봐 내 셔츠는 빨았지만 나에게 생선 준비 고기를 먹이지 마십시오. 그의 태도는 항상 끔찍했고 나는 계속해서 겁이 났습니다. 사이클 야 문제 있어. 아니 그럼 제대로 대답해. 응 미안해. 사과해야지. 결혼할 때나 연애할 때랑 너무 달라서 뭐든 나한테 화났어.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사랑했어. 난 언젠가는 다시 친절해질 거라 믿었지만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남편이 예전에 친절한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갑작스러운 요구에 제대로 응했지만 역효과가 났나 봐요. 알잖아요. 로봇 같으니 어느 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지루한 놈이 얕보더니 돌아오더니 내가 바람 피웠다고 하네. 잠깐만.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불만이 하나도. 정말 가혹하게 우리 결혼했어요. 내 대답에 화를 내며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응, 나를 거스르는 겁니까? 거역하는 게 아니라 뭔데 남편이 테이블을 쾅 쳤다고 존경할 줄 모르는 거죠? 키가 크고 나보다 근육질이 훨씬 강해 그 사람이 테이블을 세게 치면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려 움츠러들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어. 진짜 하기 싫은데 더 컸으면 좋겠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 갑작스런 친절에 마비됐어. 미안해, 내 잘못이야. 다음엔 더 잘해야지. 그때부터 완전 세뇌당했어. 마이클이 불만스러울 때마다 나한테 가져가서 부드럽게 추리하려고 했어. 그게 고전이었어. 그런 행동 아닌가? 나는 마이클의 말에 완전히 지배당했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자책하고 탈출구를 찾지 못했는데 그 시절이 갑자기 끝났다. 어느 날 마이클이 갑자기 젊은 여자와 함께 집에 왔는데 내 아이를 임신해서 앞으로는 그 여자와 함께 살게 되니 무슨 말인지 충격에 빠져 그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안녕,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재혼을 하고 앞으로는 이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마이클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인데 왜 그녀는 자신이 이미 그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마이클이 자신감 표정으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쓰세요. 그들은 이혼 서류 그가 옆에 버린 이혼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지겨워 바닥에 어서 글을 써 제출하고 그 여자랑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서로 바짝 붙어서 웃음소리를 들으며 드디어 왔다. 내 감각에 내가 왜 그런 남자를 사랑했을까? 그 사람이 예전처럼 친절했던 사람으로 돌아올 희망은 환상일 뿐 그런 소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테니 빨리 나가. 내 남편과 그 애인이 나를 비웃었다. 나는 이혼 서류를 꼭 필요한 것만 챙겨 여행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부모님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셨다. 나는 부모님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렸다. 결국 남편에게 화를 내며 아버지의 지인인 변호사에게 연락해 마이클과 여주인에게 요구했고 두 사람은 당연히 거절했지만 공개적으로 열애를 인정해 탈출구가 없었다. 남자 이름에게 $28,000, 그 여자에게 $20,000를 요구했는데 결국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했고 빚이 생긴 것 같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다시 독립생활을 시작했고 직장을 구해 복직을 고려했다. 예전처럼 일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집안일을 했던 노력이 부모님의 연줄로 인해 나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회사에서 몇 가지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입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매일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객 중 한 명은 데이비드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아이들에게 물품과 교육을 제공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한 달에 몇 번만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를 많이 하라고 하시고 그 집 열쇠를 나한테 맡겨서 청소하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데이비드와 친분이 있고 내가 그 일에 적임자라고 믿었던 회사 사장이 결국 나에게 맡길 것을 설득했다. 한 달에 몇 번씩 청소를 하다가 결국 데이비드는 미국에 있는 동안 나에게 청소를 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친절하게 얘기도 해줬고 그런 시절이 1년 정도 지나자 우리의 대화는 마치 같은 파장에 있는 것처럼 활발했다. 데이비드는 이런 말을 했다. 뜻밖의 올리비아, 나는 당신이 결혼할 생각으로 데이트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가 잘생기고 매우 지적인 남자라는 갑자기 고백에 놀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멋진 여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일치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점차 나에게 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너무 걱정할 때 그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무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다고 참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데이트를 수락했다. 결과적으로 데이트를 수락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도 기억한다. 몇 번의 데이트와 서너 번의 교제 끝에 정식으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부모님에게 저를 소개하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공개 연애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걱정 사귄 지 1년 만에 재혼했고 2달 만에 첫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결혼 생활은 아주 평화롭고 집안일을 해요. 데이비드도 집안일도 잘해서 같이 요리를 자주 해요. 데이비드는 미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지만 계속해서 일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대표로 활동하면서 회사를 설립하고 어린이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늘 올리비아와 우리 아기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하시고 부모님을 배려하는 마음도 항상 전 남편과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로운 삶에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이클, 난 거의 마이클에 대해 생각해.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데이비드가 밖에 있는 동안 갑자기 내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에 참지 못하고 전화를 받더니 아, 올리비아, 나야 이게 아닐까 궁금해졌어. 사기일지도 몰라.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내 아이는 늙었고 다 큰 아들은 없어. 그런 결심을 염두에 두고 초조하게 물어봤는데 이게 누구야? 놀랍게도 내가 받은 대답은 놀라웠어. 나야. 전 남편을 잊지 않았나요? 나는 겁이 났어요.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마세요. 3년 정도 지났는데 반성하지 않았나요? 데이비드가 왔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집에 눈을 마주치며 신호를 보냈고 생각이 끝났으면 전화기를 스피커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합칠 것을 고려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시 합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서둘러서 내 아이에게 내가 본 같이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하세요. 나는 전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고 그와 아무 관계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지 몇 년 후에 그가 그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이에 대한 내 침묵을 오해했나요? 나 없이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엉망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사람의 반복되는 거만한 발언에 재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네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재혼했어요. 그 사람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는 그 대답에 나는 조금 웃지 않을 수 없었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데이비드는 대화의 일부만 들었음에도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문제로 남자 이름에게 전화해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한 것이 실제로 편리했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며칠 후 남자 이름과 그의 여주인에 대한 제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와 데이빗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 마지못해 내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당황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맞아. 그런 여자들 무슨 게임이 아니냐. 진짜. 걔 아니지. 마이클이 조롱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고 데이비드가 스피커로 전화해서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그녀의 현 남편이다. 남편은 남자 배우도 준비했나? 거짓말 아니. 나 정말 재혼했어. 믿을 수 없어. 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무슨 말을 했는지 꽤 뻔뻔스러워졌어. 전혀 변하지 않았어. 항상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시나요? 여기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는 재혼했고 변호사에 관해 논의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단어를 듣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어쨌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재혼하고 그 사람과 이혼하고 나한테 돌아와서 내 아이를 낳아라.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이기적인 일이야. 난 지금의 남편을 사랑하고 게다가 당신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어. 뭐야. 잊었나요? 우리가 헤어질 때 설명했어야 했는데 위반하면 또 위자료가 발동된다고 하니까 점점 기세가 약해졌는데. 다정한 말투로 설득하려고 올리비아가 더 행복할 텐데 현재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이제 아이고 남편은 정말 착해요. 아이야. 마이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침묵을 깨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보다 그녀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와 결코 이혼하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결코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진술에 동의하고 남자 이름이 무슨 말을 전에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데이비드와 결혼했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므로 남자 이름과 그의 여주인과의 불륜으로 인한 미지급 위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청구했습니다. 나는 예상대로 청구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이름은 화가 나서 항의했습니다. 나는 데이비드와 함께 그와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변호사 남자 이름은 자신이 여주인에게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고 돈이 다 떨어지자 여주인은 그를 쉽게 차버린 것 같습니다. 여주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여주인에게 버림받은 후 우리를 헤어지게 하려고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보면 마이클은 막 다른 삶을 영위하고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와 다시 합칠 생각에 인내심을 갖고 나를 더 선호할 텐데 당신 같은 주부에게는 남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마이클은 평소처럼 나를 계속 조롱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일을 하지 않지만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로 돈을 번다. 어떤 투자를 해야 그런 돈이 없지? 아, 맞다. 내가 우리 집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 겉으로는 수수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제 증조부는 대지주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그것을 물려받았고 이제 제 아버지는 다양한 투자를 하셔서 우리 자산이 꽤 많습니다. 1800만 달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러 잠깐만요. 거짓말이겠지. 아니 그 정도야. 부모님이 온갖 건물과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부잣집에서 시집갈 기회도 있었고 그럴 가능성도 없고 지금의 남편과 나는 서로를 평등하고 독립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도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기 때문에 당신은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그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받아서 지금은 말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위자료 청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알렸고 마이클이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와 관련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감히 나를 조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그가 나타나면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할 마세요.